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11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을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 총독부 비밀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며 영산강 죽산보를 현장 방문했지만 노골적인 편들기로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을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 총독부 비밀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 자금을 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정부 조선독립군 자금 모집원 검거라는 제목의 문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부란 즉 상해에 꾸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1920년 당시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이 비밀 문건은 전라도에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냈던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조명석, 화순의 정인병, 보성의 박문용 등 40여 명으로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냈습니다. 다 모은 금액은 8,000원, 오늘날 화폐 가치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당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의 군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초기 교수입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 부분에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는. 이들은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림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모금한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돈을 낸 주민들을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마치 회원들이 불입금을 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초기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전라도의 독립운동 세력이 힘을 보탠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결국 일제에 붙잡혀 모진고초를 겪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가담해가지고 독립유공자 이윤호 이창호 후손입니다. 또한 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가 후유증으로 이렇게 일찌감치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뒷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일제는 상당히 긴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이 문건을 만들어 본토의 내각총리와 장관, 경찰국장, 조선 헌병대장 등에게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일본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못하도록 막아라 이제 그러는 걸로 좀 다 공격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한다 이제 일본에서는. 일제의 감시가 서슬퍼렇던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내다 걸리면 모진고문과 중형을 받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발굴된 조선 총독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20살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전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6일부터 고열과 발진,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남성과 접촉한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들어보겠다며 영산강 죽산보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돌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찬반이 충돌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에 찬성하는 환경단체가 입장을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찬반 지역민 사이엔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역대하지 마세요. 아니 왜 당신이 역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라니까. 죽산보 현장을 찾아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러 왔다던 자유한국당은 한쪽 의견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보 해체 찬성 측이 회의 중간에 끼어들려 하자 고압적으로 제지했고 왜 그걸 저희한테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조해주세요. 그만 좀 입을 닫으시고 협조해달라고요.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보 해체 반대 지역민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며 발언할 땐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등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양승진 축산부 해체 반대 지역민입니다. 지금 시간도 안 늦었어요. 유보시키고 내년도 보고 내후년 봐가지고 할 수 있겠죠. 환경부 공무원들에겐 앞뒤 없이 질책만 늘어났습니다. 축산부 해체 필요성을 공무원이 설명하자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현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나는 가히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다 마비돼가지고 고위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지금 이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성이 지금 마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축산부 해체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노골적인 편들기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하진 않았나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 SRF를 반입 중단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SRF 생산시설 주체인 청정빛고울이 시설 가동 중단으로 폐기물 매립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광주시가 보조 참가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보조 참가 방식은 청정빛고울이 승소하도록 도운 뒤 배상금의 일부로 광주시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난 2018년에만 최대 13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고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행동으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금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남구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 문을 열고 나옵니다. 판결만 남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돈이 오가는 시점도 광주시장 선거를 6달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라며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이용섭 후보를 의미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컷오프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주장대로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권양숙 여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겠냐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윤 시장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을 끝내면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윤 전 시장에게 사과했고 윤 전 시장도 김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공천 대가를 부인해온 윤장현 전 시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5.18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비밀 문건이 공개되고 150만 광주 시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재추천하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5.18 진상규명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한 노인복지센터장이 직원의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사 그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사건의 내용 들어보고요. 또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박선화 지부장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상교육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지방의 예산을 떠넘기게 되면 지방의 그 하중이 너무 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욱 정책실장 연결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우려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과 이 지역 체육계가 염원해왔던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한국전력이 배구단 연고지 계약을 광주가 아닌 수원시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광주시 체육회 그리고 배구협회가 한전의 항의 집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전 배구단 계약 체결의 문제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광주광역시 배구협회 정갑수 회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관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숲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안녕하세요. 골프존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존 마켓 할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존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상상하우징. 날씨 정보입니다. 쌀쌀한 출근길 아침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나주, 화순 15도, 목포, 여수 13도, 담양 1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포근한 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 있는데요. 조금 전 하서로 우남 사거리에서 중해공원 3거리 방향으로 중해공원 3거리를 100m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해공원 3거리 주변으로는 교통량도 많고 이 사고로 인해서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구간입니다. 남문로 소태역에서 원지교 사거리 방향 동구문화센터를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화물차 하역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이동하셔야겠고요. 하남대로 흑석 사거리에서 운남주공 6단지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호 한 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 사랑방접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노인복지센터가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금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측이 검찰에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발장까지 접수하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어떤 열악한 환경들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선아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15,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에서 한 1,2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나머지가 제가 저기 가정에 방문해서 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분 의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요양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요양보호사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과는 이제 다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네. 네, 이제 저희가 보통 경중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1등급은 통상적으로 침대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3, 4등급은 휠체어나 그 보조기구, 네. 그러니까 그 지팡이 같은 걸로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거동 가능하신 분들을 한 3, 4등급으로 하고, 네. 5등급은 치매 어르신입니다. 네. 이 환자들을 요양보호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요양보호사분들 주로 연령층, 그다음에 근무 어떤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령층은 저희가 평균 나이를 62세로 치고 있고 넓게 보면 네. 40대부터 70대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활동은 안 되고 이렇게 복지센터나 이런 데 이 직원으로 고용이 돼서 활동을 하셔야 되나 보죠.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센터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이런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취직돼 있는 센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센터는 저희가 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개업 폐업을 너무 손쉽게 해가지고 네.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센터 운영이 그러면은 뭐 허가제 그런 게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이 되나요? 네,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폐업이 너무 쉬워서 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업과 폐업이 쉽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격 조건이 네. 까다롭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가가 이런 노인 요양 보호 시스템들을 강화하는 것은 이 복지적 차원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센터가 이런 식으로 개업과 폐업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주 바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요양 보호의 어떤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겠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이제 금방
집단 신입이나 10년 된 베테랑이나 시급이 똑같아요. 네. 최저 시급.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차이를 달라고. 그럼 이런 센터의 고용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정규직으로 고용됩니까? 아니면은 일용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시나요? 일용직, 비정규직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정말 비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일이네. 센터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거가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이야기신데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셨어요. 고발장 네. 내용이 우리 지역 광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장에 네.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장까지 내시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들면 회사와 노동자가 1대1로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놀랍게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요양보호사가 60, 센터가 40 그런 식의 부담이었고 네. 또 저희가 또 파악하기로는 70대 30인 곳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안 넣어주는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4대 보험을 보통 5대5로 넣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60% 70%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태반 많고 심지어는 네. 100%를 다 부담하는 그런 센터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니까 100%를 가져가가지고 네. 건강보호공단에는 넣지 않고 안 넣고 자기들이 그냥 횡령하는 거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들을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60, 70% 이렇게 되기도 하고 5대5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먼저 이 임금에서 돈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네. 떼어놓고는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4대 보험에 집어넣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에 그런 부분을 횡령으로 이 센터를 고발하신 거네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횡령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우도 열악한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는 이런 4대 보험까지도 일부 센터에서 횡령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셨다는 건데 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가 이번에 알려지게 된 거죠? 급여 명세서를 저희는 보통 주질 않아요. 저도 네. 못 받았고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급여 명세서를 항상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알아보니까 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다른 분도 또 달라고 한 거예요. 급여 명세서를. 네. 그래서 그분도 달라고 했는데 그분 또한 안 맞고 근데 현실이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센터들이 주질 않아요. 네. 그건 법적으로 안 줘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당연히 노동자로서 급여 내가 얼마를 받는지 그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네. 네. 일단 센터 측은 이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다 납부했다. 노무사를 통해서 또 확인 했다. 정식적으로 네. 이런 입장을 네.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는 안 했겠죠. 이렇게 고발을. 네. 만약에 그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네. 저희들이 다시 재고소 당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하겠습니까? 네.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도 네. 다 알아보고 제출한 겁니다.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끝나고 지금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요양보호센터의 전반에서 만연해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던데 현장에서 느낌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게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단의 광주만의 문제이기
않을 거라고 저희는 거의 확신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것도. 검찰에 이번에 고소하신 것 말고도 또 이 노동청에도 일정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죠.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 연차 청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연차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를 저희는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근로계약서도 받지를 못했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라는 것은 양쪽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센터 측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급여 명세서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안 주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 노인분들의 또 이 건강도 제대로 국가가 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의 역할까지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지금 이 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돈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한 곳에 대한 고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열악한 이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거의 모든 지금 복지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노인 이 복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노인 복지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서 서비스 질도 좋아지면 어르신도 행복하고 저희 요양보호사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민간 보호센터, 복지센터에게 이런 부분들을 맡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박선화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방침은 많이들 환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전액 중앙정부 부담이 아닌 일부 교육청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또 아쉽다는 그런 반응도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욱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학기부터 당장 고등학교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3학년부터 단계별 실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보시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네.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네. 올해 2학기에 당장 고3부터 우선 실시하고 2020년 고2, 고3 대상으로 네. 2021년에는 고1부터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교조에서도 이 무상교육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안을 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일단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기본권,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확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 진학률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86% 정도가 무상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었던 여론조사도 있고요. 문제는 OECD 36개 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고교 무상교육이 달성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바로 실시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광주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한 18,0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간으로 따지면은 170만 원 정도의 그 부모님의 그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올해는 2학기에만 이루어지니까 대략 한 교과서나 이런 것을 1학기 때 이미 납부했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7,000명 광주 그리고 전남에 18,000명 정도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그 8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근데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고 돈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 재원 조달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지금 어떻게 모집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 재원들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명서를 낸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네. 광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에서 무상교육 실시하는데 총 예를 들어 1,000원이 든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중에 475원만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시교육청한테 똑같이 475원 내라. 네. 그리고 시장이 50원 내라.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00원을 만들겠다라고 예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교육부 장관님이 얘기한 십시일반 수준이 아니라 일부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담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정부는 그 예산을 이후에 교육청에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이 정부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할 일이고 아울러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각 시도 교육청들도 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돈들을 중앙정부가 좀 떠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근데 이런 무상교육의 부담이 시도교육청에 지워지면 이제 발생될 부분들,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예상이 되세요? 네, 교육청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교육청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학교로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돈을 표준 운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 운영비가 축소되면 학교는 기존에 해오던 이 사업들을 당장 축소 폐지해야 되고요. 특히 좀 돈이 좀 필요한 학생들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결국에는 교실 수업하는 데 필요한 물품도 사기 어려워지면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장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여기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이 무상교육 쪽에 많은 돈들이 특히 지역에 이 교육청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써야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게 하면서 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정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을 너무 밀어붙이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에게 지워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누리과정에 대한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그 공약을 실천하면서 예산을 똑같이 지방에다가 떠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슷한 사례로 이해가 되면서 그 부담을 느끼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 무상 교육을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많이들 공감하지만 그러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어떤 방향, 무상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무상 교육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차별이 있다거나 혹은 정권이나 혹은 지방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는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없고요. 네. 무상교육은 정부가 예산 확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그 확보책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왜 이게 무상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네. 실시돼야 되는데 우선 실시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 특히 누리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정당성만 중앙정부가 획득하고 실질적인 책임은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예산 부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예산문도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욱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체육회가 염원해왔던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수원시와의 빅스톰 남자 배구단 연고지 3년 연장 계약을 기습적으로 체결을 했는데요. 광주시 체육회의 배구협회 등 회원 300여 명은 어제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수원 연고지 재협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성토도 했습니다. 광주시 배구협회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배구협회 전갑수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갑수입니다. 네, 이 배구단,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바래왔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 어제 한전 방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집회를 한전까지 방문하시던 이유 먼저 들려주시죠. 예, 방금 우리 MBC 집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요. 배구인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3년 전부터 5만여 명의 광주 시민의 서명을 받아왔고요. 75% 광주 시민의 찬성을 힘을 입어서요. 4월 3일 날 광주시장님께서 의왕시까지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날 금요일 날 한전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으로 5시경에 한전 프로배구 수원 연고를 결정했다는 광주시의 통보에 대해서 150만 광주 시민과 또 우리 체육인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해 어제 한전 집회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한전 관계자?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국내에 하여튼
같은 공기업의 1, 2순위를 다니고 있는 한전 측의 경영진의 태도에 두 번 다시 어제도 분노를 금하고 돌아왔는데요. 김종갑 한전 사장님을 면담고자 저희들이 2, 3일 전에 일정을 약속을 잡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불 현장 방문이라는 핑계로 저희들 면담 요청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러면은 김종갑 사장은 못 만나셨네요. 네네. 누구 어떤 임원을 만나셨습니까? 예, 그 전에 지금 이호영 전무님을 뵀습니다. 네. 한전 측에서는 지금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분노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어제? 뭐 단순하니요. 뭐 경영진이라든가 한전 본사 임원들은 100% 찬성하고도 광주시나 또 저희 제휴인들의 여방에 충분히 호응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한 30여 명에 불과하는 한전 프로 배구단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을 핑계 삼아 선수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지금 있는 입장입니다. 한전 측에서 이야기하는 수원과 재계약 이유는 일단 임원이나 한전 측의 관계자들은 그 광주 유치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나 선수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원과 재계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뭐 저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농구, 축구, 야구 프로구단 또 그다음에 배구가 있습니다만은요. 다른 타 종목들은 뭐 제주도, 강원도, 심지어 울산 뭐 다들 축구, 야구, 농구는 이렇게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그 지역에 뭐 그 스포츠인들 또 체육인들의 여망을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에 부응하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 배구만큼은 지역 제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그렇게 수원의 연고를 둥지를 틀자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 체육인들은 동의할 수 없고 또 한전 측의 처사에 굉장히 지금 현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서로 게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프로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거리만 가지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연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서로 그 지역민과 팬들과 이 팀이 함께 한다는 데 정신에 있어서 좀 뭔가 생각이 좀 그 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드는데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광주시라든가요. 뭐 저희들은 충분히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한전 측의 처사입니다. 한전 측의 처사는 저희들이 수없이 항의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한국 스포츠 배구 발전이요. 지금 현재 중부국가에 내려와 있고 13만 도시인 김천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내려와 있는데요. 김천 역시 도시에 부흥 고자 그 여자 배구단은 김천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상위권에서 이렇게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한전 배구단은 지역 제한, 뭐 거리 제한, 아주 저희 체육인들이 그 설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취지를 앞장 세워 이렇게 선수들 핑계를 치고 하는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회장님 4월 4일 날 이용섭 시장이 방문을 해서 그 선수들도 독려했는데 4월 5일 날 수원과 재계약했다는 것을 카카오 문자로서 통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도 과연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전이라는 우리 국내의 1, 2 그 공기업이 150만 광주 그 시민을 상대하는 그런 어떤 그 처사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들고 수원시하고 광주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연구 유치에 의향서를 내고 경쟁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요, 배경 설명이라든가 보충 설명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광주가 한전이 서울보다 한전에서 부족했다라고 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하고 우리 체육계에서 배구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충 설명 후에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주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가 그래서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앞으로 6월 30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와야 된다. 3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왜 광주로 오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배구 역사가 한 101년 됐습니다만은요. 과거부터 서울, 부산, 광주 3대 축을 우리 배구는 특히 이루고 있는 배구의 인프라가 풍부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아 시즌이 끝나면은 동계 스포츠가 전무하는 겨울 스포츠에 꽂힌 우리 배구를 광주로 연구 유치하여 우리 광주 시민들의 볼거리, 먹거리, 즐겁거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 협회에서 경남, 제주, 전북, 부산까지 여론조사 했을 때도 왜 우리가 광주에 가면은 먹거리 좋고 볼거리 좋고 즐길거리가 많은 풍부한 애양어 도시 광주를 빼놓고 우리가 천안이라든가 서울까지 갈 이유가 뭐 있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영남권, 호남권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호황을 한전 프로배구단이 광주로 오게 된다 하면은 나주 혁신 도시의 전남 광주 상생에 맞는 그런 결정이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서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한전이 외면하지 않았나 싶은 게 저희들이 최고 마음 아프고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 나주 혁신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 정생인 그 중앙과 지역의 이 상생 발전이라는 모델을 스포츠, 이 남자 배구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이고 더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배구협회 정갑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강진군에서 이 4.4 독립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또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네요. 예, 지난 4일에 100주년 기념식이 이제 강진 4.4 독립만세 기념식이 강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들과 단체장과 국민 학생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당시에 있었던 독립열사 소개 그리고 독립만세 운동사 낭독 그리고 헌화분향 추념사 기념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 이승호 강진 군수를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4.4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선열들이 일제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던 날이다. 애국정신, 희생 봉사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4.4 독립만세운동, 강진에서 일어난 운동, 만세운동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운동인지. 그러니까 다 이제 3.1절 그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 저희 지역에서는 3월 달에 먼저 1차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다시 2차로 한 게 이제 저희가 장날이 4일, 9일 장날이거든요. 그 장날에 맞춰서 독립만세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이제 4.4 독립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쪽을 먼저 기념식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700명 되는 이제 국민들하고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독립만세 운동을 이렇게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현하고 나서 이제 강진 읍내를 이렇게 돌면서 시가행진하고 그날을 대신 이제 태극기 흔들고 만세삼창을 하는 식으로 이제 행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독특했던 게 당시에도 이제 강진읍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종을 쳤거든요. 그래서 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진읍교회에서 12시 시간을 맞춰 33번의 종을 울리면서 100년 전 만세운동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네, 강진읍 교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또 12시를 맞춰서 33번의 종을 쳤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3.1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또 그 3.1 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장날을 맞이해서 4월 4일 날 강진에서 만세 운동을 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가 이번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내용이 이제 좀 이게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네. 그쪽에 있는 그 남포라는 마을인데요. 거기 남포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각종 자료 같은 걸 찾아가지고 강진 만세운동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비를 틀어가지고 3.1운동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념제 행사를 해오다가 2005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4월 4일에 기념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불산단 내 장기간 미해결된 도로시설물 환경 개선 사업이 또 정부 합동감사 컨설팅 과제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어떤 소식인지 정리해 주시죠. 예, 영암에는 대불산단인데 그쪽이 이제 이렇게 되게 도로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쪽에 도로 시설물들이 조금 불편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전남 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에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안전부 감사총괄팀 관계자들과 이렇게 뭐 전라남도 그리고 영암군, 영암경찰서, 산단공 대불지사 이런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그 이제 보면 도로 가운데가 이제 화단현 중앙 분리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불편하다. 그리고 트랜스포터 운행 시간 연장 및 차량 안전 관리 방향 그리고 기간별 예산 확보 방안 등 뭐 이런 다각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감사총괄팀에서는 하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기업에 의한 경제 활동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네. 모든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대불산단 내에 있는 도로 시설물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 대불산단이 좀 더 활성화되는 또 작지만 하나의 또 그 계기가 됐으면 생각이 들고요. 그 장흥군 의회에서 발의로 제정된 향후의 지원 조례가 폐기될 위기에 있다는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장흥군 의회에서 요즘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향후에 지원을 좀 하기 위해서 조례가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따르면 그때 이제 군의회에서 왕윤채 의원 등 3명의 공동 발의로 장흥군 향후에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의결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군수는 뭐 출향인 등과 우호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조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제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뭐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향후에 주최하는 뭐 정기총회 그리고 네. 뭐 문화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교류로 인해서 식비와 이렇게 특산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해서 장치를 마련하면 이 장치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밝히고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폐기될 위기라는데 그것은 뭐 중앙정부와의 뭐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장흥군처럼 전남 지역의 뭐 여수, 광양, 뭐 신안, 뭐 강진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조례가 이제 전남도에 이제 보고를 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달 27일에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네, 네. 재의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좀 이제 이쪽 군에서는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행안부 측 관계자 얘기하면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 데다가 네. 상위법 공직선거법에 제한하는 기부행위 금지와 좀 상충이 된다. 그래서 네. 이건 조금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조례 재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흥군에서는 이게 네.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폐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 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전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전 마켓 할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전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4월 11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박진아 프로듀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